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요리 레시피와 비슷한데 컴퓨터에 이거 하고 이거 한 다음 이걸 해 라고 입력하는 거죠. 초기 프로그래밍부터 이 방식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컴퓨터에 많은 데이터를 공급하면 컴퓨터가 그걸 소화함으로써 분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후자의 방법은 근래까지 큰 호응을 얻지 못했었는데요.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자신의 온갖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되었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온라인에 접속하니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앉아서 엄청난 데이터를 모으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많은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주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걸 분류해. 문제는 우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엔 우리가 잘 모르는 에러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게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에게조차 블랙박스라는 점입니다. 아마존의 일부 엔지니어들은 AI를 이용해서 취업 희망자들의 이력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I 모델이 여성의 이력서를 전부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력서에 여자 대학 출신이라고 기재했거나 여자 수구 같은 스포츠를 했다고 한 사람은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막강한 기술직에서 일하는 여성은 무척 극소수였는데요. 아마존의 AI 모델은 그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모사해버린 것이었죠. AI는 윤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단지 수학적인 결정만 내릴 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마존은 인공지능에 대해 혹독한 교훈을 얻고 AI 채용 도구를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6,100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선거일이라는 문자만 띄우고 하나는 같은 문자에 대해 투표했다에 클릭한 친구들 프로필 사진들을 첨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을 유권자 명부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번 보였죠. 그런데 아주 약간 변형한 것을 단 한 번 보여줌으로써 페이스북은 30만 명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은 10만여 표 정도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단 한 번 보인 페이스북 메시지가 아주 쉽게 2016년 대선을 흔든 사람들 수에 3배의 영향을 미친 것이죠. 자, 여기서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페이스북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더 끌어내겠다. 그들은 적합한 규모로 몰래 실행할 수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페이스북이 2010년 실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우린 몰랐을 테니까요. 그저 개인 화면의 사정이니 말이죠. 아주 가벼운 터치 한 번으로 페이스북은 아무도 모르게 백준세의 선거를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로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손쓸 방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1983년 러시아의 군인이었던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는 미군이 소련에 핵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정보를 포착합니다. 그에게 대응까지 주어진 시간은 극히 짧았는데 그는 그냥 앉아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서요. 그의 조국을 포함해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죽을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똑같이 죽이러 가면 안 돼. 그건 아주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만일 자동 대응 시스템이 있었다면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명령을 수행했을 테고 즉각 보복 공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완전히 효율적이란 건 항상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AI의 문제점은 효율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점으로 인해 인류가 얻고 있는 혜택도 무시할 순 없죠. 그러나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량살상 수학무기의 저자 캐시 오닐의 말입니다. 머신러닝이란 점수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하려는 것의 가능성의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제가 AI에 가장 우려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결국 그 빌어먹을 코드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거든요. 그걸 소유한 사람들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해요. 균형이라고는 없죠. 알고리즘이 있기 전에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알죠. 인간은 불공평할 수 있다는 걸요. 인간은 차별 성향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인종, 성별, 장애 여부든 뭐든에 따라서요. 우리는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편향성이 있는지 감시해야 해요. 저는 이 빅데이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무척 걱정됩니다.